수족냉증은요, 단순하게 손발이 차갑고 시린 것뿐 아니라 전신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지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근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손발이 차서 고민인 분들, 특히 여성분들 많으시죠? 요새처럼 한여름에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손과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잠잘 때는 수면 양말을 신지 않으면 시려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차거나 시리거나 저리기까지 한 증상을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손발의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발의 온도는 정상인데 시린 느낌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손발이 약간 좀 찬 편인데요. 겨울에 좀 제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환자분들을 진맥을 하거나 배를 만져보는 복진을 할 때 조금 차가울까 봐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왜 손발이 시릴까요? 네, 맞습니다.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심장에서 심부온도 37도가 넘는 이 혈액을 따뜻하게 데펴서 큰 동맥혈관을 통해서 우리 각 장기를 통해서 말초, 손끝, 발끝까지 잘 보내줘야 되는데요. 잘 보내주면 이 말초에 갔던 혈액들이 정맥혈관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차고 시린 수족냉증 환자분들을 보면요, 손발만 차고 시린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증상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위장 기능으로는요, 배가 차갑고 배탈이 잘 나고 자주 체하거나 특정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질환인데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많이 심하시고요. 냉대하가 많고 또 산부인과 검사상에서는 큰 이상이 나타나질 않는데도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경계 증상을 보면요, 원인 모를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자주 고생하시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이 있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많습니다. 면역력 관련 증상으로는요, 잠을 잘 주무시고 잘 쉬셔도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한 만성 피로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으세요. 수족냉증은요, 단순하게 손발이 차갑고 시린 것뿐 아니라 전신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지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근본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럼 수족냉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수족냉증 치료의 핵심은 수승화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상열하한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배와 하체는 따뜻하고 가슴과 머리는 선을 해야 건강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상열하한증 이와 반대인 상태입니다. 배에 있어야 될 따뜻한 온기가 위로 다 올라가 있고 배 아래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위아래 혈액순환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상체에 몰린 열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한약을 개인 체질에 맞추어 처방합니다. 수족냉증은요, 우리 몸에 자율신경과 전신 장부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족냉증을 막아줄 수 있고 조금 개선시켜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제가 꿀팁 6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신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승화강, 따뜻한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데는요, 전신 목욕도 좋지만 반신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배꼽 아래까지 담그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땀을 너무 오래 흘리시면 기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30분에서 40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 원장님 그럼 수족냉증에 좋은 혈자리 어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소부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이 손바닥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를 누르시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이 소부혈에 침을 놓으면요. 신기한 것이 원장님 손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장으로 가는 경락입니다. 심장의 기운을 조절해서요. 손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화를 내려주고 불면과 두근거림, 답답함에도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발바닥의 용천혈입니다. 우리 옛날에 짓궂은 신랑 친구들이 첫날 밤에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던 곳, 정력을 높아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신장 경락을 촉진해서 하체 정맥순환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중혈입니다. 가슴과 가슴 사이의 가운데 움푹 패인 곳인데요. 이 전중혈은 우리 몸의 모든 기가 모이는 곳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채기를 내려주는데 아주 탁월한 혈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손목과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손목과 발목을요. 위아래로 가능한 가장 높이 아래로 약 2, 30회씩 까딱까딱 반복해 주세요. 발목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2, 30번 정도 까딱까딱 스트레칭하며 움직여줍니다. 이때 발목을 움직여주면 종아리 뒤쪽이 당기면서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요. 댁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차인데요. 계피차와 생강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계피는요. 여성분들 자궁과 하체가 냉할 때, 몸이 시릴 때, 감기로 한기가 들었을 때 좋습니다. 계피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맡아보면 수정과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강차인데요. 생강은 앞서서 담적병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입덧이 있을 때, 멀미를 할 때, 소화가 안 될 때도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그 생강에 대한 영상은요.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생강과 계피는요. 생강과 계피에 알러지가 있거나 평상시에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안 드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가운 음료수 피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젊은 여성분들 요새 얼죽어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에 많이 드시는 치맥으로 드시는 차가운 맥주입니다. 물론 술을 안 드시는 것이 더 좋겠지만요. 술을 드시게 된다면 도수가 낮은 술을 여러 잔 드시는 것보다는 도수가 높은 술을 한 잔 드시고 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맥주보다는 소주보다는 양주가 더 낫고요. 물론 양주보다는 금주가 더 낫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하체 근력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족 냉증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약 80% 이상의 환자분들을 보면요. 허벅지와 종아리, 하체 근육이 부실한 경우가 많으세요. 여성분들은 젓가락처럼 빼빼 마르시거나 아니면 복부와 몸은 상당히 비만한데 상대적으로 하체 근육이 다리가 얇은 경우가 많으세요.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말초의 정맥혈을 강력한 힘으로 짜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서 따뜻한 혈액을 다시 말초로 돌려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제가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 주변을 가만히 보면요. 본인 스스로 유산소 운동, 자전거나 달리기만 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수족 냉증에는요. 하체 근력 운동, 그 중에서도 스쿼트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손발이 차갑고 시리거나 저린 수족 냉증, 그리고 수족 냉증을 극복할 수 있는 꿀팁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